화자, 등장인물들을 다 사람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. 이 사람이라는 것은 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. 사람, 등장인물. 우리 아까 산년기 책에서 등장인물을 한 인간으로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했죠. 네, 여기서 나오는 이 등장인물은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품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. 나, 상대방, 그 옆에 뭐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까지 다 등장인물은 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.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? 그래, 나 공부 못해. 공부만 못하는 줄 알아?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. 엄마 말대로 꿈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생각 없이 학교 왔다 갔다 해. 일단 학교 다녀야 됩니다. 기본 설정, 학교를 다닌다. 왜냐면 공부를 못하는 거는 팩트일 수도 있고 그냥 엄마가 봤을 때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. 얘가 반에서 막 한 5등 하는데 딴 애들한테는 진짜 잘하는 건데 집은 막 다 서울대 막 석박사 출신이니까 얘는 공부 못하는 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팩트로 잡거나 안 잡거나는 네 이걸 기본 설정에 넣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공부를 진짜 스스로 5등인데도 반에서 2등인데도 스스로 공부를 못하는 애라고 인식하는 것이 팩트다라고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, 그렇게 쓰실 수는 있겠죠. 기본 설정에. 엄마 말대로 꿈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생각 없이 학교 왔다 갔다 해. 엄마 딸 못나서 사람답게 살기 글렀어. 됐어? 엄마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엄마보다 더 걱정되는 사람은 바로 나야. 엄마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. 난 엄마가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정말 헷갈려. 알아? 네. 진심이어야 될 것 같아요. 그쵸? 이걸 자, 단문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양갈래 길에서 선택해야 되는 건 이 말을 팩트로 그러니까 진심이냐 뻥이냐 요거 먼저 선택하셔야 되거든요. 왜냐면 뻥이어도 되니까. 단문에 쓰여 있는 게 팩트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이걸 진심으로 치는 걸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갈 거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대사는 진심으로 가는 것이 좋은 그림이 나올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의 마음, 호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걸 선생님은 좋은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쪽으로 가기에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. 엄마의 입장도 설정하기 나름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엄마가 뭐 싸가지 바가지 아주 뭐 계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여러분들의 엄마가 다 뭐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이런 소리 뭐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다 하지 않니? 다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? 그래서 이게 엄마를 꼭 그럼 여러분들의 엄마는 계모예요? 그런 거 아니잖아. 그리고 마지막 줄에 엄마가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정말 헷갈려 하는 거니까 이 아이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. 엄마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. 걱정해서 그러는 걸로 잡는 것이 훨씬 좋은 그림이죠. 왜냐면 엄마도 사람이니까. 이 작품 안에 나오는 화자, 등장인물들을 다 사람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. 이 사람이라는 것은 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. 사람, 등장인물. 우리 아까 산년기 책에서 등장인물을 한 인간으로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했죠. 네, 여기서 나오는 이 등장인물은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품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. 나, 상대방, 그 옆에 뭐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까지 다 등장인물은 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향이 많아요. 그러면 이제 그림이 후지게 나온다는 거야. 네. 어려운 대사는 아니지만 진정성 있게 담을 수 있는가? 이게 여러분 보세요.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? 이런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 있어요? 선생님 별로 없을 것 같아. 그러면 연기할 게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. 그러면 아까 산연기 그 책에서는 실망했다잖아. 연기할 게 없어서.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사실주의는 배울 수가 없어요. 배울 수가. 자,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몰아서 내가 들어가는 거지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. 연기는. 관객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. 드로제로님, 전 좋습니다. 실제로 옆에서 지나가다가 그 장면 본 것 같아요. 다만 연기랑 실제랑 왔다 갔다 하시는 느낌입니다. 실제인데 부분에서 이건 연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진짜 서럽게 들리다가 진짜 서러운가 할 때가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
백원님, 좋은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. 죽어야 돼? 그래, 나 공부. 이 사이에 퍼즈가 애매했습니다. 전사가 있고 그 영향으로 첫 마디 시작하고 쭉 달릴 수도 있는데, 그래, 앞에서 무언가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데, 그 부분이 애매하네요. 이게 첫 마디에서 내가 마음먹은 상황, 이 말을 해야겠다. 그 결심 에너지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엔딩 부분에서는 좀 진심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. 막 이렇게 정말 헷갈려 알아? 막 이럴 때 이 그 텍스트 말고 서브 텍스트는 진심인 것 같아. 근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스타트야. 스타트. 전사가 안 잡힌 상태로 시작한 것 같아. 근데 이제 놀자님이 전사를 못 잡는 친구는 아닌데 해서 보면 지금 한 연기 약간 기승전결 같거든.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나? 기승전결 선생님이 싫어하는 걸 알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. 그래서 이제 뒤에 화를 빵 내야 되는 게 명확하니까 앞을 좀 프롤로그로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근데 그게 뭐 글쎄 스케일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기도 하지. 근데 그게 들키면 안 되지. 안 들킬 수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게 이제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이제 의식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가 이걸 약간 기술자가 되어서 정말 나의 감정을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인식 잘하고 방법도 잘 알아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. 해버릇하면 뇌도 속잖아. 뇌도 속잖아. 뇌과학 요즘 되게 유명하잖아. 근데 뇌도 잘 속는다고 그러잖아, 뇌과학자가.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런 쪽으로 잘 연구를 하고 이런 쪽으로 내가 믿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정서 기억, 막 상상력 이런 것들도 다 어쩌면 뇌를 속이는 작업일 수도 있는 거죠. 내 몸과 내 뇌를 속이는 작업일 수도 있는 건데, 근데 이것도 이제 기술이거든요. 이것도 이제 분석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 기술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속여질 수 있는 스킬이 되면 이제 기술자가 되는 것 같은데, 아직은 그럴 능력은 안 되니까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이제 진심 100%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그런 기술자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지향하면 또 안 될 것 같고요. 그 좋은 배우의 자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기술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. 자, 첫 대사가 전사의 마음이 작아 보여요. 왜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하면서 죽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. 이게 물론 말뿐일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자기의 마음은 항상 크거나 작거나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을 했는데 이때 이 아이의 마음은 좀 큰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진심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거잖아. 근데 이 죽음을 다루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. 그러니까 이건 물론 오바하는 거고 자기 감정에 좀 취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암튼 그래도 내가 그래 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부모님이랑 싸우거나 남편이나 뭐 배우자와 싸우거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싸우거나 뭐 이럴 때도 죽음을 이렇게 건드릴 때는 그래도 내 마음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. 그래 나 그냥 아주 뒤져버릴게 뭐 이런 거 그래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? 근데 그럴 때 되게 크잖아요. 진짜로 마치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죽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마치 그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프롤로그로 쓴다라는 생각 듭니다. 이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하면 엄마가 굳이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엄마의 말에 내가 딱 이제 뭐 크게 받아들여서 그럼 뭐 난 죽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할 거고 엄마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후회되지 않겠니?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 그럼 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?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. 트리거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건데 지금 놀자님이 잡으신 설정으로는 엄마가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그리고 사람을 만들려고 놀자님이 좀 노력하긴 한 것 같아. 그래서 뭐, 야, 그럼 너 학교에는 왜 가냐? 성적 이게 뭐야? 가기 싫으면 가지 마.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충분히 할 말을 했어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공부 못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? 라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생뚱맞게 느껴져. 그래서 엄마가 아니 엄마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니? 약간 이럴 것 같아. 엄마의 말이 되게 긴데 문장으로 5줄이나 되는데 여기에 죽으라는 뉘앙스는 전혀 없는데 왜 너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? 그래서 좀 이상해. 차라리 엄마가 네가 죽음에 대한 죽어야 돼라는 말을 할 수 있게 좀 차라리 만들어 주시는 게 낫겠어. 이거 엄마를 또 너무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나? 그래도 트리거는 있어야지.
그래, 나 공부 못해. 공부만 못하는 줄 알아?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. 엄마 말대로 꿈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생각 없이 학교 왔다 갔다 해. 이랬는데 이제 꿈도 없고 라는 말이 팩트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요. 나는 놀자님이 이 잡은 설정이 음, 꿈이 진짜 없을까? 되고 싶은 게 왜 없을까? 그래도 얘가 나는 그래도 그림은 잘 그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, 다른 애들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거에 내가 위축되는 거는 가능한 그림이긴 한데 왜 얘가 꿈이 없다고 잡았지? 음. 나름 나는 잘 그린다고 자부심도 있었고 친구들도 다 내 그림을 칭찬해줘서 기대를 했었고 다른 애들이 잘하긴 하지만 나도 장려상을 받았거든요. 그러면 그것도 꿈이지 않아? 근데 왜 얘가 진짜 꿈이 없다라는 것을 네가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? 나는 이 아이가 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. 꿈이 없는 아이의 상황 같은 느낌이 좀 안 드는 것 같고. 일단 문제는 전사 마음이 가장 작다라는 게 우리가 스타트부터 이 아이의 손을 들어줘야만 되는 거죠. 뒤에 가서 들어주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했어요. 스타트도 좋고 뒤에도 좋은 애들 간의 경쟁인 겁니다. 그리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놀자님이 이거 설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. 이 그런 거 엄마보다 더 걱정되는 사람, 엄마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엄마보다 더 걱정되는 사람 봐요 나야 이렇게 말할 때 이 그런 거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놀자님이 가지신 것도 잘하셨어요. 그 교육의 효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이 배우 수업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신 건 잘한 것 같고 선생님 또 뭐라고 적어놨냐면 슬픔보다 화가 더 크다라고 적었거든요. 슬픔보다 화가 더 크다. 네, 근데 이건 분노의 감정이 들어가는 대사가 맞아요. 그런데 선생님 좀 느끼기에는 이 아이가 그러니까 가장 큰 서브 텍스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속상할 것 같거든. 속상할 것 같아. 근데 그 속상함이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슬픔의 코드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. 슬픔이랑 좀 같이 결이 비슷할 것 같아. 근데 이 아이는 마음이 슬픔보다는 화의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좀 더 속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.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? 이게 너무 프롤로그처럼 쓰입니다. 아니 이거보다 더 강해도 돼요. 이게 좀 걱정됐을 것 같아. 이게 좀 크면 뒤에 더 올라갈 게 없고 그래서 앞을 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죽이든 자시든 어찌됐든 진심이면 되는데 이게 진심이 아니야. 그래서 이걸 그냥 진짜 프롤로그야 프롤로그. 그냥 밥 먹고 생각 없이 학교 왔다 갔다 해. 자, 엄마 말대로 꿈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생각 없이 학교 왔다 갔다 해는 엄마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꿈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년이야.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좀 대입해 보실래요? 그러니까 뭐면 이렇게 들리겠어요? 여러분들이 엄마랑 사는 사람들은 엄마로 대입하시면 좋을 거고 뭐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네가 그러니까 뭐가 하지. 그래. 내가 아주 지질이 못나서 그래. 당신 말처럼 뭐뭐 해서 그래. 내가 아주 바보 멍청이라 그래. 뭐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을 리핏하는 거거든요.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뉘앙스가 흘러야 돼요. 이 사람의 말을 리핏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. 이게 진심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말을 내가 그냥 인용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거의 반어법의 느낌인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약간 강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뭐 나쁘진 않고요. 뭐 진심 아닌 것 같이 들리지도 않는데 더, 더 잘했으면 좋겠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대사가 되게 공감하기 되게 쉬운 대사 아니에요? 우리 다 이러고 살잖아요. 근데 조금 임팩트가 좀 없다? 임팩트라는 건 여러 가지로 채울 수 있겠죠. 뭐 빠까자찌로 채울 수도 있을 거고 스킬로 채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채울 수 있는데 내가 스킬이 없다라고 할 때는 진심밖에 없습니다.